오늘은 친한 사람 대 실력이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할 책은요, 데이비드 데스테노의 신뢰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이 책의 저자 데이비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자신을 꾸준히 도와줄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아기, 그리고 어린이, 그리고 성인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아기 때, 어린이 때는 보호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꾸준히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지가 반드시 성장 단계에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실제로 나에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유아, 어린이, 청소년에서 성인으로서 자립과 독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말했을 때 그것을 정확한 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그래야 자립과 독립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간단한 용어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꾸준히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지, 이거는 친숙성이라고 용어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꾸준히 나를 도와주니까 그만큼 친숙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확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래서 친숙성과 능력, 이 두 가지 용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친숙함과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또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신뢰를 가지고 있는 타인을 얼마나 잘 만나느냐, 많이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신뢰의 구성은 뭐라고요? 첫 번째, 친숙함. 나에게 좋은 선의로 꾸준히 그런 말과 행동을 보이는 친숙함. 두 번째는 능력.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친숙함과 능력이 함께 있는 게 바로 신뢰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친숙함과 이 능력, 실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친숙함을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실력을 택하시겠어요? 이와 관련해서 해리스 연구팀의 실험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두 곳에 어린이집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A 어린이집, B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어린이집에 속한 보육교사 이렇게 두 명이 있어요. A 소속 보육교사, B 소속 보육교사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A 보육교사와 B 보육교사가요, 각각의 어린이집을 방문해요. A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B 어린이집을 방문합니다. 자, A 어린이집을 갔을 때는 A 보육교사는 원래부터 A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니까 친숙하겠죠? 근데 B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는 처음 보는 보육교사겠죠? A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이들에게는요. 그러니까 낯설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먼저 A 어린이집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어린이들이 평소에 쉽게 보지 못했던 낯선 물건들을 보여줍니다. 낯선 물건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 낯선 물건을 보고 이것의 이름과 용도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호기심이 생기겠죠? 아이들이 호기심이 되게 강하잖아요. 자, 이때 어떤 보육교사에게 더 많이 물어봤을까? 그것을 관찰한 겁니다. 그 호기심이 발동했는데 A 보육교사에게 더 많이 물어봤을까? B 보육교사에게 더 많이 물어봤을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린이들이 친숙한 교사에게 2배 이상의 많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즉, A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A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에게 더 많이 질문을 했고, B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B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에게 더 질문을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친숙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친숙하지 않은 교사에게는 다가가지를 않았어요. 이와 비슷한 맥락의 실험들이 다른 형태로 또 많이 진행되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서로 다른 억양으로 영어를 구사하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표준 영어를 쓰고요. 다른 한 사람은 스페인 억양의 영어를 씁니다. 아이가
어떤 생소한 물건의 사용법에 관해 묻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물을까요? 네, 자신에게 익숙한 억양의 선생님을 택한다는 거예요. 즉, 표준 영어를 사용하는 어린이는 표준 영어의 선생님, 스페인 억양 영어를 쓰는 아이는 후자를 택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요, 선생님에게, 상대에게 친숙성이 있다는 것은 다가가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다른 정보가 없고 이 억양과 같은 미묘한 차이가 이런 학습 의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비드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더 안전한 사람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더 친숙한 사람. 즉, 자신과 더 비슷하고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쪽을 기본적으로 택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해리스의 실험이 있는데, 해리스가요, 이 실험에 다른 요소를 추가해서 두 번째 실험을 또 착수합니다. 자, 친숙한 교사, 친숙하지 않은 교사, 이런 프레임으로 이제 실험을 했었잖아요. 여기에 실력의 차이를 추가하는 거예요. 실력의 차이. 자, 앞선 실험에서는 궁금한 게 있었을 때 아이들은 친숙한 교사를 압도적으로 많이 선택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실험을 진행하느냐? 친숙한 교사와 낯선 교사로부터 새로운 물건에 관해 배우기 전에 기존 교사가 틀리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기존 교사가 잘못 가르쳐 주는 거, 이런 모습을 반복시켜서 보여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낯선 물건을 갖고 와서 이제 어린이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연령대별로 여러 실험을 했는데요. 3살 이하의 아이들의 경우는요, 큰 변화가 없었어요. 아이들은 기존 교사의 맞고 틀림, 즉 실력이죠. 이것에 상관없이 친숙한 기존 교사를 그대로 선호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3살 아이들 정도는 아직 학습 과정이라든지 분석, 이런 것들의 능력이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4살 이상, 그러니까 4, 5살 아이들의 경우는 어땠냐?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존 친숙한 교사들로부터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쭈뼛쭈뼛 돌아서는 거예요. 눈빛만 주고 몸은 이제 딴 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맞추는 능력이 있는, 실력이 있는 새로운 교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겁니다. 어멘다 리플리 교수 연구팀이 이 연령대를 10대로 올려가지고 다시 실험을 진행합니다. 10대들 역시 어땠느냐? 친숙한 대상이 아니라 실력 있는 대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들을 다 종합해서 말하는 데이비드 교수의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죠. 신뢰에 관한 문제에서, 그쵸? 4살 이상,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능과 학습 능력 분석 과정이 이제 갖춰지는 그런 연령대에서는 실력이 친숙함을 능가한다라는 거예요. 실력이 친숙함을 능가한다.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죠. 친숙성 외에 다른 정보가 없을 때, 그러니까 다른 실력적인 요소가 없을 때는 친숙성이 압도합니다. 하지만 친숙성 외에 다른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보가 있을 때는 실력이 친숙성을 능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한 데이비드 교수의 결론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육자들은 개인의 실력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배우는 사람과의 관계 정립에도 관심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친숙성 부분이죠. 항상 제자들과 똑같은 억양으로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어떻다라는 거예요? 학생들과 같은 동네에 살거나 같은 반려동물을 기르거나 학창시절에 제자들과 비슷한 문제로 고민을 했다면 이러한 사실도 적극적으로 표출함으로써 학생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실력뿐만 아니라 친숙성도 중요하니까. 중요한 분별 요소가 없을 때는 사람은 친숙성으로 가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4살 이상, 어느 정도 연령 이상으로 갔을 때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 교육자, 선생님, 여기에 부모도 들어가겠죠? 단순히
평등한 그런 친구 관계를 넘어서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승. 자, 스승의 역할은 뭐예요? 배우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갈 때 그 직면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도록 정확한 지침을 제공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서 맞아.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냥 이런 식으로 감정에 대해서 동화만 해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정확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장 여러분을 지지하고 듣기 좋은 말이 아닐지라도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거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친한 사람 대 실력이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실험을 통해 얻은 결론은 뭐예요? 가장 좋은 건 베스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즉 친숙성과 능력을 모두 갖춘 사람이에요. 아이들은 자기가 마음으로 익숙하고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그런 선생님을 발견하고 싶어 해요. 즉 신뢰하는 사람이죠. 자,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런 선생님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렇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이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존경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즉 실력, 능력 이쪽으로 무게가 실린다는 겁니다. 즉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그쵸?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사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교수의 결론이 어땠습니까? 교육자들은, 한 발 앞선 선생님들은, 부모들은 개인의 실력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발 앞서가서 문제 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줄 수 있어야만 교육자, 선생님, 멘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실력이. 하지만 이보다 더 베스트의 모습이 있죠? 그게 뭐예요? 친숙성까지 갖추는 겁니다. 배우는 사람과의 관계 정립에도 관심을 쏟는 멘토, 교육자, 선생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들과 같은 동네에 사는 거, 같은 반려동물 이야기를 하는 거, 또 좋은 책, 그쵸? 좋은 나눔 이런 것도 공통점이 되겠죠. 그래서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학생들과의 정서적 연결고리까지 만들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다.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나눌 수 있다면, 또는 맨날 삶만 나눠요. 공부하려고만 하고 놀기만 해요. 그런 것보다는 거기에 뭔가 지식과 지혜를 더해서 멘토링을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최고의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도 이 신뢰의 법칙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고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현재 싱큐베이션 독서 모임의 싱큐베이터로서, 리더로서 한 10여 명의 분들과 같이 한단 말이에요. 자, 이때 책 내용을 나누는 거, 지식을 나누는 거죠. 전문 지식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정서, 유대감의 요소, 이 부분도 생각하면서 모임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 최고의 멘토, 싱큐베이터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정서, 유대감, 뭔가 일상의 요소들, 삶의 요소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책의 그런 전문 지식을 잘 엮어서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과 좋아함을 모두 갖추기 위해, 그리고 또 제가 또 두 딸 아이의 아빠로서 아이에게 존경심과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거, 친숙한 거,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앞으로 제가 독서도 많이 해서 그 지식과 지혜를 딸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재밌게 놀아야겠죠. 그러니까 지식, 지혜, 그리고 재미, 친숙함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야겠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지금은 아이들이 어려서 외출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이제 조금 크면은 겨울에는 뭐 스케이트장도 가고 그 여름에는 물놀이장도 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재밌게 놀아야겠다.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공부 내용, 웅이사의 하루 공부 이 내용을 통해서 삶의 적용 포인트를 하나씩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웅이사의 하루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